안녕하세요. 오늘 리스너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이죠? 방산주가 크게 출렁했는데,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여러 뉴스 기사하고 시장 분석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 갑작스러운 하락 원인이 뭔지, 또 이게 리스너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까요? 네. 오늘 방산주 하락,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그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, 이걸로 봐야겠죠. 네, 그렇죠.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가능성이 보도됐잖아요.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, 이런 분위기가 확 생겼어요. 네, 그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했습니다. 아시다시피 방산산업이라는 게 지정학적 긴장이나 실제 분쟁 상황, 이런 수요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평화협상 가능성,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바로 그냥 앞으로 수주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,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 꺾인 거죠. 네. 그 지정학적 뉴스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즉각적으로 바꾸는지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. 근데 여기서 리스나님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엮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지정학적 이슈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동안 좀 쌓여왔던 가격 부담, 이것도 이번 하락에 꽤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 밸류에이션 부담 말씀이시죠. 네. 국내 주요 방산주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PBR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대표 기업들보다 훨씬 높다, 이런 분석이 있었죠. 예를 들어 한화시스템은 PER이 61배, LIG 넥스원은 44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부담은 분명히 중요한 배경이죠.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높은 수치들이 단순히 미래 기대감만으로 유지된 건 아니거든요. 지난 몇 년간 실제 수주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준 면도 있었어요. 실적이 뒷받침됐는데도요? 네,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정학적 변화라는 이 단일 변수가 나오니까 그 기대감이 얼마나 쉽게 좀 무너질 수 있는지, 그 취약성이 이번에 좀 드러난 거죠. 이미 좀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던 차에 외부 충격이 오니까 반응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정학적 우려랑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, 이게 서로 맞물려서 작용했다, 이렇게 봐야겠네요. 그렇죠.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죠. 게다가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. 그래서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꽤 강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.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만 외국인이 한 1,500억 원 넘게 순매도 했다, 이런 데이터도 있더군요. 네, 그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거셌습니다. 그게 또 장 초반 하락세를 더 부추겼고요. 실제로 오늘 시장 움직임 보면 LRG 넥스원이 장중에 한 13%에서 15%, 그 정도까지 빠졌었고, 현대로템도 한 5, 6% 내렸죠. 네, 낙폭이 컸죠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5% 안팎으로 하락했고, 하나시스템 역시 4%에서 6%, 한국항공우주, KI도 한 2, 3%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그 시장의 자금이 정반대 테마로 아주 빠르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. 반대 테마요? 네,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었죠. 아하. 예를 들어서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오늘 14% 넘게 급등했고요. 다산 네트워크스도 7% 이상 상승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이쪽 재건주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거죠. 그렇군요. 돈이 이동하는 게 눈에 보이네요. 네. 그리고 오늘 전체 코스피 시장 자체를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고 개인이 좀 사는 그런 양상이었고요. 미중 상호 관세 부과 같은 글로벌 이슈도 있고 또 미국 반도체 관세 완화 기대감 같은 것도 있고 좀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. 그럼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 일부에서는 이게 고평가 부담도 좀 해소해야 하고 차익 실현 매문도 소화해야 하니까 한 2, 3개월 정도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,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특히 미러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리고 휴전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된다면 방산주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겠죠. 뉴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네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당장 8월 10일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내용,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. 최근에 약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, 이런 국내외 변수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
오늘 방산주 급락은 첫째, 미러 정상회담 기대감에서 온 지정학적 변수. 둘째, 그간 쌓여왔던 고평가 논란. 셋째, 차액 실현 매물과 외국인 매도 같은 수급 요인. 이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한 요약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리스너님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결국엔 이 외부 환경, 그러니까 지정학 같은 변화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,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에 어떻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, 그래서 주가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역사적으로 보면요. 평화나 휴전협상이라는 게 단번에 그냥 깔끔하게 끝나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좀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, 그렇죠. 쉽지 않죠. 네. 그렇다면 앞으로 이 협상의 결과 자체가 아니라 협상이 진행되는 그 과정 있잖아요. 그 과정 자체가 방산주나 재건주 외에 또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변동성이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?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계속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아, 협상 과정 자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와 기회라. 네,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.